네, 정신 바짝 차리는 얘기를 한마디 드릴게요. 만약에 제 강의 시간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민족 정기가 빠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 강의는 주로 사진 자료를 가지고 팩트 사진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정미용 대표님 얘기를 잘 들었죠? 경청해야 된다고, 잘 들어야 된다고. 근데 잘 들어도 20%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잘 보면 80%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강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는 80%가 남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1886년도에 헐버트라는 사람이 유경공원에 교사로 왔습니다. 유경공원은 뭐냐면 최초의 영어 학교입니다. 영어 학교에 와서 가르쳤는데 당대의 최고의 조선의 똘똘한 아이들이 모였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은 그 당시 조선의 가장 탁월한 엘리트로서 유경학원에서 영어를 배웠죠. 가려서 안 되는. 그래서 영어 배운 지 2년 만에 바로 중미특파원 전권공사의 통역관으로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완용이 이때부터 친미파가 됩니다. 그런데 유경공원이 경제난으로 해서 폐쇄를 하게 되니까 헐버트가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한국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선교사가 되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돼서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역시 이완용을 헐버트가 가장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죠. 근데 점점 친미파에서 신로파에서 친미파로 변화되면서 결국 우리 대한제국을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애국심입니다. 애국심이 없으면 이기심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은 똑똑합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애국심을 잊어버리면 매국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당이 무슨 당이에요? 애국당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애국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기심이 자기 자신을 점령해서 결국 나라도 팔아먹는 매국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라 이런 애국심의 위기, 즉 민족 정기가 완전히 말살된 그런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정기를 회복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삽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 모든 걸 아시고 자기가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당할지언정 이 잃어버린 민족 정기를 깨워야 되겠다고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리모컨 좀 다른 것 좀 갖다 주세요. 근데 이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십니다. 외국 선교사가 한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역사를 연구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시베리아까지 가서 연구합니다. 이 시베리아에서 연구할 때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사 드라마가 들어가는 역사책을 씁니다. 단군 조선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대한제국 시대까지 한국사 통사를 씁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학자도 통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선이 전공인 사람은 조선만 쓸 수 있어요. 신라가 전공인 사람은 신라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단군조선, 고구려,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대한제국까지 통사 역사를 썼습니다. 이분이 이 책의 영어판의 서문에 이 헐버트란 분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뭐 거의 천재적인 수준이죠. 생각해 보세요. 남이 나라 와서 남이 나라 언어를 배워가지고 남이 나라 역사책을 썼으니까 그것도 통상 썼으니까. 근데 이분이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십니다. 그래서 미들버리 총장 대대로 집안이고요. 다트머스 대학 총장 집안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좌우명이 있는데 좌우명이 뭐고 하니 character is more fundamental than victory. 성격이 승리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원칙, 인격, 정의, 진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민족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사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세 가지를 이분이 표현했는데 이 한민족은 인류 역사상 1만 년의 역사를 이어온 그것도 민족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지켜온 그러한 유일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약 5,0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한민족을 연구해 보니까 1만 년 이상의 그런 민족적 역사성을 지닌 민족이다. 거기에 놀란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 민족은 거룩한 비전을 품으면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하는 민족이다. 그게 역사를 연구한 두 번째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고난과 또 침략과 압제를 당했으면서도 그걸 극복하면서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온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조선이 망하는 시대잖아요. 대한제국이 없어지는 시대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식민지로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민족에게 소망을 던집니다. 지금 이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지도자들이 부정부패해서 그렇다. 원래 이 민족은 위대한 민족인데 지도자가 사악하고 어리석고 부정부패하고 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이 민족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1904년도에 일사늑약을 받고요. 그리고 1910년도에 한일 병판이 되잖아요. 한일 합방이 되잖아요. 그때 두 번째 책을 씁니다. The Passing of Korea.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한제국이 멸망해 나가는지 그 멸망해 가는 과정을 The Passing of Korea라고 하는 그런 책을 명불허전사를 씁니다. 제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흥왕사를 쓰는 사람은 있어도 멸망사를 쓰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니 흥왕사를 써요. 삼성기업의 발전사, 현대의 이 흥왕하는 기적을 쓰지 멸망하는 역사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대한제국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대한민국의 멸망하는 역사를 씁니다. 그래서 1906년도에 출판하는데 이 책 서문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서문에다가 지금은 이 민족이 자기의 역사가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지만 언젠가 민족 정기가 깨어나면 잠은 죽음의 가상이긴 하나 결코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이 민족에게 이 책을 바친다. 여러분 소름 안 돋으세요? 지금 대한제국은 없어집니다. 일본 식민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사를 쓰면서 서문에다가 뭐라 쓰는 거 아니? 지금은 이 민족이 자기 역사가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지만 언젠가 민족 정기가 깨어나면 잠은 죽음의 가상이긴 하나 결코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이 민족에게 이 책을 바친다는 거예요. 왜? 이완용이가 타락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봤지만 누굴 봤느냐? 이승만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을 키운 선교사 가운데
가장 평생 쓰기 바로 헐버트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청년과 함께 한민족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 민족이 민족적이가 새로 깨어나면 세계를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바로 헐버트의 평생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표어가 민족 청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나무에 새긴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진해의 대통령이 별장에 있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단군 성전. 그러니까 이 민족적이라는 거는 단군 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우리 민족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쓰십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의 정확한 명칭은 국부, founding father,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이잖아요. 국부,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고 정동 제1교회 장로님이십니다. 56년도에 장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승만을 키웠고요. 이승만을 도와서 독립운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1942년 1월달 사진인데 이게 무슨 사진이고 하니 여러분 엊그저께 이승만 박사님 추모 50일기 때 참석하신 분은 항상 이 박사님의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 방송을 틀어줍니다. 그게 뭐고 하니 1941년 7월달에 이승만 박사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게 무슨 책인가 하니 바로 일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저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결국 일본이 조선을 먹고 만주를 먹고 중국을 먹고 동남아시아를 먹으려고 하다가 미국하고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멸망해서 대한민국이 독립할 것이다. 그래서 예언을 쓴 거예요. 예언서를. 그랬더니 정말 41년 12월 7일 날 진주만 폭격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진주만을 폭격할 것이다.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아유 저 독립에 미친 늙은이 아니 진나라 독립하려고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해가지고 패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책을 쳤다고 도롱했는데 정말 진주만 폭격하니까 뒤집어졌습니다. 왜? 이 사람은 예언자다, 선지자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미 국방부와 그 외교부의 모든 일을 참모 역할을 조언을 하고요,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독립운동하느라고 손가락 빨고 살았는데 최초의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돈을 엄청 벌였었어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했을까요? 독립운동 하셨지. 광고군 조직하고 그리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방송을 사가지고 12월 7일 날 진주만 폭격을 일으켰는데 1942년 1월 말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사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저는 너팅턴에 있는 너팅만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기쁨의 소식이 있으니 드디어 이랑 히로히도가 멸망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반드시 불가락으로 망할 것입니다. 근데 진짜 1945년 불가락으로 망했잖아요. 히로시마 아까 히로시마 하고 그리고 그 방송을 하고 헐버트 박사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저기 헐버트 박사 계시죠? 그리고 워싱턴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건국 작업을 합니다. 왜? 일본이 망할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 방송을요 비밀리에 전 한반도에 몰래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식민지에 36년 동안 있던 우리 한민족이 그 위대한 그 독립운동가 이승만 박사님의 육성을 들으니까 그리고 일본이 멸망한다니까 이때부터 일본 패망 신자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즉 일본의 패망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면 독립을 보고 해방을 보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친일파가요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악랄한 민족이 아닙니다. 왜? 이 박사님이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일이었지 그렇게 악랄한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처단할 때 항상 조건이 일본
중자급 이상 중에 악랄한 자, 총독부 과장급 이상 중에 악랄한 자. 악랄한 자는요, 지금 더 많아요. 그죠? 지금 더 많아요. 네. 그리고 정말 이 박사님이 나라를 세우고 1948년 8월 15일 날 나라를 세우고요. 건국 1주년 기념으로 헐버트 박사님을 초청합니다. 박사님, 50년 전에 예언했던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민족 정기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청을 했더니요, 헐버트 박사가 그 당시 86세입니다. 생명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30일 걸려서 옵니다. 그래서 인천항에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때 저 뒤에 계신 분이 원영록 대령입니다. 원래는 헐버트 선교사님을 마주나간 게 아니고 군사고문단장 로버트슨 장군 부인이 오니까 그분 환영하러 갔다가 그 배에 같이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김은환 박사가 이 박사님이 스승이 오시니까 빰빠라빰빰빰 빰빠바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호텔에 묵으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건이 캔슬된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에다가 외국인 선교 사무실에다가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박사님은 늘 양화진을 방문하세요. 이건 1957년도 2월 달에 방문하신 그런 장면이십니다. 아마 이때 원자력을 구성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늘 방문하면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그 나라를 박사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시면서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한번 폼을 잡아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하여튼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결국 고종 황제로부터 훈장을 받으셨고요.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2개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훈장과 대한민국의 훈장을 받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헐버트 박사님이 민족정기라는 말을 하셨고요. 이 민족정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대한민국 호국과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그 모든 역사가 민족정기라는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민족정기가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을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1907년도 이준열사 헤이그 밀서 사건 알죠? 네. 이준열사가 헐버트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1904년도에 미국 유학을 가는 바람에 키운 게 이준열사입니다. 이준열사는 그 당시 4개 국어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이분이 밀사로 헤이그를 가지고 결국 그 독립을 이루지 못하니까 자결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님이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일합방이 된 거예요. 근데도 왔습니다. 이미 한일합방 되니까 남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으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와서 2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민족 정신을 깨우쳐줍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야 이승만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일으킨 게 백오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러다가 이승만 죽겠다. 그래서 이승만만 해외에 보낸 게 바로 백오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3.1운동 역시 3.1운동도 이승만 박사님이 주도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죠. 윌슨의 민족자기주의를 믿고 그래서 3.1운동이 또한 세계사적으로 남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 방송을 통해서 정말로 일제 식민지하에 제일 어려울 때 우리 민족의 민족 정기를 깨워서 참 해방 때까지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한 거죠. 그 다음에 해방과 건국, 그 다음에 6.25 동란, 그 다음에 휴전. 휴전이라는 건 뭐예요? 본격적으로 남북한 대결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죠? 체제 경쟁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고도의 이제 경제 발전,
북방 이런 것들이 이제 휴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5.16 혁명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원전 강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야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요 적화통일 될 뻔했습니다. 너무 혼란해가지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갈아봤더니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의장이 이승만 박사가 키운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러다가는 우리 민족이 적화통일 되겠다. 그래서 다시금 민족 정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5.16 혁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순신 동상을 1968년도에 세웁니다. 그리고 1968년 12월 5일날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굴 오늘에 되살려 그 조상의 빛난 얼이 민족 정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망가졌느냐?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국민교육헌장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민족정의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25년 동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큰일 났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IMF 때문에 정계에 지출한 걸로 아시는데요. 아니에요. 국민교육헌장이 폐쇄되면서 우리나라의 민족정의가 사라지는 걸 보고 안 되겠다 했어요. 그러다가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참 다시금 우파를 결집시켜가지고 대통령 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북진통일 직접까지 갔더니 북한 애들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동안에 남한의 모든 종북작파 세력을 총동원해가지고 탄핵, 거짓, 내란 사건을 일으킨 거죠. 지금 중요한 걸 뭐고 하니 이걸로 인해가지고요 우리 민족 정기가 다 죽었잖아요.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나마 이 민족 정기를 가지고 있던 국민들이 아니다 그리고 태극기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태극기 들고 나오고 흔들다 보니까 대한애국당이 세워졌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바로 다시금 이 무너져가는 민족 정기를 회복시켜서 한민족을 깨우고 저 북한 동포들까지 깨우고 북진 자유평화통일을 이룰 중체대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조선의 지도자들이 대한제국 때 다 타락해가지고요 고종 황제가 미지사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서를 누굴 통해서 줬냐? 헐버트를 통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헐버트가 이준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궁중이 군박기고 다 타락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누구? 헐버트 선지사를 통해서 오른쪽이 밀서고 왼쪽이 신입장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준 열사를 통해서 전달해서 마지막 발버둥을 쳐본 거지요. 왜 박정희 대통령이 민족정기와 관련이 있느냐? 바로 1973년도에 이준 열사의 묘를 마무리다가 하면서 순국대전 정말 모두가 다 타락하고 소망이 없을 때 정말 이 민족정기를 가지고 해외에 가서 참 했던 그 이준 열사를 기리기 위해서 순국대전이라는 회호를 쓰고 거기에 대통령 박정희.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대통령은 바로 이승만 박사의 길을 이어가지고 이 민족정기를 회복시키려는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모든 건 100% 저장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준 열사가 헐버트의 수지자이기 때문에 헐버트의 민족정기를 자기 나름대로 한국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혼. 그래서 한국혼은 뭐냐? 독립, 자유의 혼, 동족, 애호의 혼, 대의, 명분의 혼, 일치, 단결의 혼, 건설, 개혁의 혼, 세계, 협화의 혼, 살신, 성인의 혼. 이게 이준 열사 묘비에 있습니다. 이게 한민족의 혼이라는 거죠. 이 혼을 마지막까지 살려본 분입니다. 그리고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이 한국군을 뭐로?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국에 이바지할 때다. 1928년도 4월달 26일날 이수진 장군의 동상을 세우고요. 동상 뒤에다가 뭐라고 써놓고 하니 우리 민족이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수많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고난을 극복한 게 민족 정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기는 죽음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이순신 장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우고 뒤에다가 요 글씨를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다가 민족 정기의 전당이라고 쓰셨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은 이 정수리 정자를 쓰셨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또 그거 따라하기 좀 그러시니까 다른 정자를 좀 쓰신 것 같아요. 자, 이 이승만 박사님의 이 민족 정기, 이 스케일이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에요? 1952년도 12월 달에 이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휴전하려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이제 이승만 박사하고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협상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동족 상쟁의 비극을 당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됐는데 도와주니까 고마워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에게 선물해야 되겠는데 뭘 선물할까? 이조 백자를 할까? 고려 청자를 할까? 아니에요. 뭘 선물했어요? 태극기를 선물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기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어떤 나라예요? 남이 나라 36년 일전 식민지하고 해방되는데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거지같이 된 나라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나이에베라 같은 거지 같은 나라입니다. 그 거지 같은 나라에 우리가 지네 나라만 소중하지 어떻게 인류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에게 이걸 선물하냐 말입니다. 이걸 선물하는 겁니다. 태극기를. 그랬더니 아이젠하워가 얼떨결에 한 손으로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 감히 대한민국 태극기를 한 손으로 받느냐. 15살 아래거든요. 아이젠하워. 더 놀라운 거는요, 이승만 박사하고 아이젠하워가 같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프레비스턴 철치에서 이승만은 1905년 3월 26일 날 세례를 받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고,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48년 후배야. 그래가지고 태극기를 주니까 얼떨결에 받으려니까 아이젠하워가 두 손으로 받고 한 손으로 옮기고 한 손으로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다가요 이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보면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태극기가 저는 요 정도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 태극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박사님 저 흉내 내느라고 이렇게 태극기를 품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태극기인 줄 알았더니 동영상을 보니까 대형 태극기 엄청 큰 거더라고요. 보세요. 이 괴 하나가 가슴팍만 하잖아요. 야, 또 놀랐어요. 그러니까 대형 태극기를 선물을 준 거예요. 왜 줬냐? 세 가지 뜻이었습니다. 야, 니네 미국 우리랑 1881년에 한미 수호 교양 맺었잖아. 근데 우리가 일본 식민지장 할 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안 도와줬잖아. 안 도와가지고 1905년도 가스라테프트 비밀 조약 맺어가지고 우리가 필리핀 먹을 때니까 일본 조선 먹어. 그렇게 뒤통수 쳤지. 또 1919년 내 스승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3.1운동 했더니 그거 안 도와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 그러나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동족 상징의 비극을 겪을 때, 소련과 중국의 침입을 받을 때 이제라도 도와주니 정말 고마워. 그런데 째째하게 도와주지 말고 왕창 도와줘. 두 번째, 야 니네 미국
니네는 1776년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180년밖에 안 됐어. 우리는 1만 년의 역사를 지닌 민족이야. 이제 휴전하고 한미 동맹 맺고 효율적인 경제 발전을 하면 니네보다도 더 잘 살 수 있어. 셋째, 니네 미국이라고 니네들이 세계 국제 질서를 이렇게 리더하는데 니네라고 한계가 올 때가 있어. 그때 도와줄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이게 1906년도 헐버트 선교사님의 예언입니다. 조선이 일본 식민지 들어갈 때 똑같이 헐버트가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자기 조국 미국이 말이야. 조선을 도와주면 되는데 안 도와주고 뒤통수 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언한 거예요. 나의 조국 미국 조선을 배반하고 뒤통수 친 반드시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진주만 폭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민족이 지금은 잠자는 것 같지만 민족 정기가 깨어나면 위대한 나라가 될 거야. 그때 우리 미국도 세계 질서를 리더할 때 한계가 올 수가 있어. 그때 니네들은 인재를 대한민국에서 찾게 될 거야. 그 예언을 이승만 박사님 평생 있다가 태극기에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제 도와드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돼가지고 효율적인 발전해서 선진국이 되면 미국을 도와줄 거야. 그래서요, 한미혈맹, 한미동맹을 우리는 굉장히 우리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혜택을 받는다 그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한미동맹으로 혜택을 받는 나라는 누구예요? 미국입니다. 안 믿어지시는 모양이네. 여러분, 대한민국의 나라가 이렇게 고도의 성장과 선진국이 동북아시아에 됐기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도대체 헐버트 박사가 한국사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민족 정기가 뭐냐? 6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헐버트 박사가 첫째, 이 민족은 1만 년의 역사를 이어온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다. 그래서 아리랑 민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아리랑도요, 헐버트가 최초의 서양 악보를 채보해가지고 외국에 소개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문경에 악보가 있고 헐버트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리랑은 이 민족의 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밥 안 먹고 못 살잖아요. 아리랑 못 부르고 못 살합니다. 아리랑을 부르면서 1만 년의 역사를 인내하고 견뎌온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지금까지 온 거는 아리랑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참,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참,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어요. 황교안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김진태인데 아니요. 3월 10일 날 근데도 끈질기게 여기까지 온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요. 우리가 대학로에서 유세할 때 아리랑 불렀잖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아리랑을 부르라는 영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리랑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막 사방에서 협박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아리랑 부르고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근과 끈기의 민족, 바로 우리가 민족 정기를 지켜서 지금요 북한 동포들도요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그 아리랑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거는 원관이 너랑 나랑, 아리랑, 엘로임, 알라, 하나님이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경천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고난과 한을 극복하면서 함께 온 민족 하나님이랑 너랑 나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창단의 고기를 넘고 드디어 민족정기를 모든 국민들에게 회복시켜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아리랑 부를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들어가도 부를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쓰리랑은 뭐냐? 쓰리. 희한하게요. 쓰리라는 단어는 전 세계에 다 똑같아. 산, 이찐이 산시, 아인 드라이 추바이, 쓰리. 희한하게 쓰리라는 단어는 다 비슷해요. 이게 뭐냐? 쓰리는 쓰리고 아프다고 하는 고난도 뜻하지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성부, 성자, 성령, 30대, 60대, 100대, 엄마, 아빠, 자식.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민족, 모든 고난과 아픔도 극복하게 하면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스리랑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곰과 호랑이 얘기 많이 하시죠? 그게 신화지 거기에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호랑이는 못 견디고 튀어나간 거예요. 이번에도 못 견디고 튀어나간 사람 많죠? 다 돌아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곰탱이 같아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쑥 하고 마늘 먹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뜻입니다. 웅녀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마늘하고 쑥 하고 먹으면서 끝까지 견딘 거예요. 그 인내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민족은 선교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러 한국에 왔는데 와보니까 이미 이 민족은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화가 쉽게 됐죠. 그래서 경천 A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A 민족은.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민족.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회오가 온 나라가 경천 A, 위국 진충. 그래서 하늘을 경영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이루어서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가장 세계에서 멋있고 위대하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홍익, 복의 근원의 사명을 담당하는 나라를 세운다. 그게 민족 정기의 완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사상에는 개천이라는 사상이 있잖아요.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손이라고 해요? 천손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국가의 전신이 무궁화 노래였습니다. 그 무궁화 노래의 첫 가사가 뭔가니 승자 천손 천만년은. 그래서 우리는 성스러운 하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애인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충남 쪽 한번 일어보세요. 충남 쪽. 충남에 일어나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충남. 감사합니다. 예, 충남. 앉으세요. 제가 2년 전에 이런 일을 하려고 천안 고향으로 왔습니다. 근데 태극기 집회를 나왔는데 한참 이런 강의로 전국을 다니다가 탄핵이 나는 바람에 밥줄이 끊기게 생겼어요. 근데 정말 우리 민족이 인정이 많은 민족이라 처음 얼굴도 모르는 우리 천안 동지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인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사랑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민족까지도 복을 끼치는 민족.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요, 전 세계 민족에 해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짧게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다른 나라 민족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해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민족밖에는 인류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영국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대영 제국을 일으켰지만 영국 식민지의 인도, 동남아시아 얼마나 고생을 당했습니까? 스페인 제국 말할 것도 없죠. 독일 제국 말할 것도 없죠. 프랑스 말할 것도 없죠. 그나마 그래도 미국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목적 자체가 홍익인간이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그러니까 이 민족이 강대국이 돼서 세계를 지도해야만 인류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경외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천문학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 우주 산업도 지금 세계 1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바로 KIB 지금 또 망가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는 지금 종북 좌파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금 파괴하려고 하는 이거는 제2의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단군 세기에 오성치루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성치루가 뭔가니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오성이 일렬로 쫙 들어선 거예요. 그게 1800 무진년 50년 BC 1733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창범이라는 천문학 교수가 진짜인지 돌려봤더니요 딱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이미 4000년 전에 천문학을 연구한 그런 가장 탁월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원짜리에 있는 이 혼천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천문학을 연구하는 별자리 석판입니다. 저게 지금 제가 대동강변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안 가르쳐져요. 왜냐요? 가르쳐주면 김일성이가 팔아먹으니까, 김정은이가. 통일되면 빨리 이거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거를 대동강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 시대 때 침략한 거를 조선 시대 때 다시 석판한테 뺏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민족은 흰옷을 입기 좋아하는 백이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흰옷을 입기 좋아하는 백이민족이 무슨 뜻이냐? 정직하고 청렴 결백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거짓말하면요 살이 떨려서 못해. 정직한 민족이라. 근데 보세요. 온갖 거짓말로 대통령까지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아마 저 윗동네하고 밑에 동네 쪽 피가 섞였나 봐요. 제가 우리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청렴결백하신 분들이에요. 다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어저께 제가 인천시당도 유튜브로 봤는데 거기 경찰 공무원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경찰로 6.25 참전하시고 군청에 다니셨어요. 군청에 농업계장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계장까지 지내신 높지 않지만 제가 존경하는 거는 정말로 일평생 청렴결백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사신 분이라 존경하고 바로 이 정직성이 지금 무너지기 때문에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흰옷을 입기 좋아하는 정직하고 청렴결백한 우리 한민족이 다시금 깨어나고 그걸 깨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놀란 게 어떻게 거지같이 정말 하는데 옷은 흰옷을 입는지 이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보세요. 저기 시장 마당이거든요. 그렇게 못 살아도 흰옷 입었습니다. 저 오른쪽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흰옷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아니 거지 같은 나라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런데 흰옷을 입으니까 아주 신기해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말기에는 검은 옷을 입히려고 했죠. 흰옷을 못 입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제헌헌법을 만들 때 일부러 흰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 대한민국 건국할 때 일부러 흰 옷을 입으셨습니다. 왜? 백이민족이니까. 그래서 이 한민족의 정직성, 청렴결백함, 이거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지키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 민족을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한국에 와서 한글을 보고요, 헐버트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인 언어, 이런 놀라운 언어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 있죠? 그거를 체계화한 분이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주시경은 헐버트의 수제자입니다. 이승만 동기동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맞춤법, 띄어쓰기, 부호찍기, 이게 다 헐버트가 만든 한글을 체계화한 한글의 아버지십니다. 원래 우리 민족이 발음은 한글로 하고요, 글자는 한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한자도요, 우리 한민족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대 가림토라고 했어요. 진흙판 가림토에 한글과 한자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이라는 단어, 천국, 한국, 일본, 중국 똑같이 쓰죠. 의미도 똑같죠. 천국. 근데 발음이 다르잖아요. 중국은 뭐예요? 티엔꼬. 일본은 뭐예요? 땡꼬꼬. 우리는 뭐예요? 천국. 한자는요, 항상 이름절 일 발음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엔 두 음절이잖아요. 꼬꼬 두 음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티엔꼬가 나오고 천국에서 땡꼬꼬가 나온 거예요. 쉽죠? 네. 그러니까 한자도 우리 한민족이 만들고 그 발음을 한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이 발음 기호를 체계화한 게 훈민정음입니다. 그랬는데 연산군 아시죠? 이 악독한 왕이 나오니까 누가 한글로 상소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상소를 쓰니까 연산군이 요즘 젊은 애들 말대로 빡쳐가지고요, 한글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헐버트 박사가 와서 다시금 이거를 체계화한 거죠. 그리고 그 제자가 주시경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과서 3인필지라는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헐버트 선교사가 만든 겁니다. 백성이든 선비든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 그래가지고 세계 진리로. 자, 그래서 주시경의 제자가 김두봉입니다. 김두봉이가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1948년 7월 8일 날 태극기를 인공기로 교체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끝난 거죠. 북한은 정통성이 아닌 가짜 정부라는 게. 그러니까 이 전까지도 태극기를 달았었는데, 이때 오른쪽에 보시면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교체하고 여기 머리 벗어진 사람이 김두봉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한글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인류 문명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세계사를 리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헐버트 박사가 그렇게 조선이 멸망하는데도 안 멸망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적인 언어를 가진 이 한글과 이 한민족이 반드시 세계사를 리더할 것이다. 예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 박사님이 자기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부국하고 호국하고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박사가 문맹 퇴치를 5년 만에 80%에서 20% 낮춰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명의 유학생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핵 관련 과학 엘리트를 237명을 보냈고요.
군인 엘리트를 200명을 보냈죠. 그 200명 중에 최초의 장군 유학생이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이 박사가 친히 1953년 12월 24일 날 박정희 이마에다가 별 하나 딱 달아주고 손을 붙잡고 이거는 피 같은 눈이야. 국방은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 살려. 나라 살렸죠. 결국 이민족은 뿐만 아니라 손재주가 뛰어나고 지혜와 창의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그래서 원자력을 만듭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자전거도 못 만들 때예요. 근데 원자력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력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자력 문제는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일학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이 다연장 그 로켓포를 사진을 한 장 어디 구해가지고요 국방 그 연구소 가가지고 야 이거 한번 만들어봐 그랬더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참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 한민족 다 대단한 분이에요. 어디 러시아에서 다연장 로켓포 사진 한 장 구해가지고 보니까 야 이거 만들어봐 그랬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한민족이 이렇게 뛰어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젓가락을 다루는 그래서 뇌의 지혜가 뛰어나면서 그런 겁니다. 그 젓가락도 우리는 쇠젓가락 다루잖아요. 노젓가락, 휘자란 거. 그리고 지금 뭐 활 잘 쏘는 것도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할게요. 우리가 거북선도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홀버트 목사의 마지막 예언이 한국 사람이 뛰어나고 우수한데 더 놀란 거는 조선의 여성들이다. 조선의 여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강인하고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지혜와 손재주가 뛰어나더라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조선 여성 때문에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김한란 박사 세계 최고의 영어 연설가입니다. 트루먼하고 딱 마주 앉아서 얘기하죠. 이 정도의 김한란은 이미 28살 때부터 세계적인 영어 연설가였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존 서키스 의사가 박에스더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게 장진호 전투에서 피난 내리는 어머니 장면인데 지금 미 해병기사단하고 중공군하고 총싸움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사이에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엎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살리겠다고 씹어 들으면서 이마에 이게 안 떨어져. 얼마나 균형 감각이 뛰어난지 안 떨어져. 그리고 보세요. 어디 쳐다보고 있습니까? 총알 쳐다보는 거, 총알 피하는 거 지금. 총알 피하는 거. 총알 피하면서 이거 들면서 애 살리면서 이게 나의 어머니, 나의 아내, 나의 딸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또 여성 국민들이 많은데 이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태국 국민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뭉쳐서 대한민국 전국을 정리를 회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성기 그리고 위대한 우리 대한의 어머니, 우리 애국심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투쟁 의지를 충분히 우리에게 고취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강연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한 것은 최근에 제가 소위 우리 민주화 세대라는 저희 동료이자 후배와